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터에서 PBS와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알터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해서 AWS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HPC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용어를 설명드리고 알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HPC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온프레미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HPC 운영을 위해서 전산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와 같은 큰 사이즈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전산실을 운영하는 인력들은 그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리눅스나 아니면 윈도우 같은 시스템에 대한 기술과 플러스로 전력,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UPS, 그 다음에 온습도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서버들을 다량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 또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보안 기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CPU나 GPU 팜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을 온프레미스 HPC라고 합니다. 이런 온프레미스 HPC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HPC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클라우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되는데 이때 클라우드의 정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상화 기술, 버추얼 머신 같은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온디맨드 형태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서버를 직접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그 전산실의 전력 위치, 그 다음에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AWS가 그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미 AWS에서 구성해 놓은 여러 개의 수백 대의 서버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 AWS에서 만들어 놓은 각 지역, 서울 아니면 뉴욕 이러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HPC 관리자는 자신이 기업에 가진 전산실의 서버 세팅에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 운영에만 집중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클라우드로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AWS와 같이 외부에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 클라우드 기술을 그 특정 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전산실처럼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 HPC와 클라우드 HPC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온프레미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기업 간의 전산실에서 특정 서버를 물리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특정 사용자들이 살 수 있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스태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면 사용자가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즉 1년으로 봤을 때 썸머타임이나 겨울 시간에 해석할 HPC 작업이 많을 경우에는 그때 더 요구되는 현재 있는 자원보다 더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비교했을 때 더 시스템을 더 증가하게 하는 게 불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이미 준비된 수많은 자원을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동적으로 최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보셨듯이 기존 자동차 공학에서는 엔진을 이용해서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해서 자동차 운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 기술인 모터를 이용해서 같이 전기와 엔진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시스템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낭비하지 않고 같이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어에서는 저희 알테어의 HPC 스케줄러인 PBS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연동을 위한 클라우드 버스팅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AWS에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요에 의한 추가적인 워크로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AWS 연동할 경우 리소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동원하여서 워크로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특정 A라는 회사에서 10대의 CPU 서버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버 5대의 워크로드 자원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알테어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AWS에 서버 5대의 자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은 즉 기본적으로 5분 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15대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실 경우 스케일업, 즉 내가 필요한 서버 자원을 즉시 할당을 받고 사용하고, 이 사용이 완료되면 곧바로 스케일 다운을 해서 그 자원을 회수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저희 알테어에서는 이 클라우드 버스팅이라고 명칭하는 디플로이 시스템을 단 몇 분 안에 1000노드 이상 디플로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제어하에 최대 디플로이되는 서버 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형태의 서버 타입을 사용해서 해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기존 HPC 스케줄러의 정책에 기반하여서 어떤 식으로 AWS의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정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반으로 추가적인 물리적인 서버 구매 없이 AWS의 클라우드 인스턴스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온프레미스, 즉 고객사의 그 전산실에 구축된 온프레미스 물리적인 서버들이고요. 오른쪽은 AWS에 구성이 된 그 버추얼 머신이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서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먼저 사용자들은 이미 기구축된 알테어의 PBS 프로라는 스케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PBS 액세스와 PBS 컨트롤이 보여지는데요. PBS 액세스는 웹 기반의 UI 툴로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해석 작업, 아바쿠스, 스타 CCM, 아니면 저희 알테어의 옵티서트 같은 해석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웹 툴이고요. 그리고 PBS 컨트롤은 AWS에 연동을 해서 필요한 자원을 AWS에 요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CA 라이센스라고 해서 라이센스 서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AWS와 VPN을 통해서 연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VPN을 통해서 보안 안전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클라우드 쪽으로 잡을 던지게 되면은 저희 PBS가 컨트롤을 통해서 AWS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을 할 수 있는 타입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버추얼 머신인 VM과 베어메탈 타입의 서버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베어메탈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베어메탈은 온프레미스에서 실제적으로 물리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 아닌 실제 물리 서버를 통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서버를 배포하는데 대략적으로 5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베어메탈인 경우에는 약 8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대를 배포할 때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를 배포할 때 동일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에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구성을 해서 미리 용량이 큰 솔버 프로그램들의 실행 파일들을 미리 적재를 해놓고 그거를 실행하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 동작을 할 때는 나의 솔빙을 하기 위한 파일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고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은 이 결과 파일을 다시 온프레미스로 가져오는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이미
온프레미스에서 그 솔버들의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솔버들의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그래서 BYOL로 실제 사용하시는 라이센스를 AWS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제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한 잡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워크세션, 보통 윈도우 환경을 쓰실 텐데요. 이 윈도우 환경에서 프리 작업으로 만든 파일을 클라우드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SCP라는 시큐어 쉘 보안 전송 시스템을 쓰는데요. 그것을 통해 클라우드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 전송이 된 작업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수행하고, 이 해석이 완료된 것은 그 사용자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넘어갈 때는 VP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구간의 그 보안성은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된 결과는 온프레미스로 복사된 다음에 삭제되는 로직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클라우드에서 해석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할 경우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팅 용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온프레미스로 회사의 전산실에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 이 그림과 같이 9대를 구성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게 되시면은 그 서버의 라이프 사이클은 보통 5년을 보시고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인즉슨 5년이 되면은 새로운 서버를 보통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영을 할 때 이 노란색 그래프와 같이 초반에는 총 9대 정도 쓰다가 한 6대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총 사용량이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 또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저 서버보다 더 높게 돼 있습니다. 이 높게 돼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역시 너무 많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를 적게 구매하는 거 설계를 하고, 이 나머지 자원을 클라우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계산한 다음에 사용량을 기존에 사용했던 그 통계를 가지고서 분석하신 다음에 온프레미스에 도입할 서버 수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필요할 때마다 그 오버된 워크로드가 필요할 때마다 클라우드 쪽에다 요청을 해서 그 인스턴스 사용하고, 다 완료가 되면 종료하게 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서 그 제품 도입 단계에 대해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서버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연구실 쪽에서 IT 인프라 쪽에 증서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 IT 인프라에서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견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근데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서버들을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이 서버를 만들고 딜리버리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온프레미스 쪽 전산실에 설치를 하고, 이제 POC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 본 다음에 시스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AWS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증서를 AWS 증서를 요청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예산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AWS 구매를 하고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이 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못해도 기본적으로 한 6개월 걸린다면은 2, 3개월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사용할 때의 장점은 여러 개의 OS 이미지가 이미 AWS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온프레미스에 비교했을 때는 이미 온프레미스 서버에 보통 좀 많이 쓰시는 센트오스나 레드햇을 까신다면은 내가 만약에 수세 인수가 필요하다. 이 서버에 윈도우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전환하기 많이 힘듭니다. 또 전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를 인스턴스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AWS의 경우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AWS는 지속적으로 최신 CPU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AMD와 인텔의 가장 최신 CPU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AWS는 엔비디아의 GPU와 AMD의 GPU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그 아키텍처 설명을 드렸는데요. 버추얼 머신 형태나 베어메탈 형태로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컴퓨팅 파워가 엄청 많이 필요한 서버다. 그러면 베어메탈이라는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베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리 서버를 내가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대로 그 물리 서버 하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은 이미 많이 경험했듯이 특정 스펙으로 쪼개져 쓸 수 있는 가상 머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가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타입은 온디맨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격보다 최대 90% 이상 저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팟 인스턴스의 특성상 특정 작업이 다른 작업이 선점될 때 그 인스턴스가 중단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가격이 할인돼서 사용된다는 큰 장점 때문에 길게 사용하신 잡이 아닌 이상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WS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은 저희 알테어의 메인 스케줄러인 PBS 프로페셔널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억세스 웹 포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연동하기 위한 알테어 컨트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알테어 컨트롤의 최신 버전 같은 경우 이러한 시스템 구성하기 위해서 PBS 프로페셔널과 그 다음에 컨트롤, 억세스 웹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자들의 클라우드 관리를 편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고려하실 때는 여러 가지 미리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서버가 오래됐기 때문에 추가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의 신규 서버를 이용하려고 하신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그 단기간에 워크로드가 더 필요해서 사용하시지 이런 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HPC 워크로드 실행해 보신지 검토해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 알테어나 AWS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신지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결국에는 운영을 하시는 거는 회사 어드민 관리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AWS와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 같은 그리고 레이턴시 같은 게 좋으면 좋을수록 더 사용하시는 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도 스토리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하십니다.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하고 클라우드 보관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커야 되겠죠. 아니면은 나는 해석만 하고 다시 온프레미스 가져올 거야. 그러면은 그럴 때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작년까지는 이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거를 많이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많이 문의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 POC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BYON을 말씀드린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POC를 함으로써 이 클라우드 사용하면 어떤 장점인지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VPN이나 방화벽 아니면은 스토리지 같은 전체적인 비용을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사내의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게 더 관리하시는 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자 메뉴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알테의 억세스라는 툴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알테의 옵티스트럭처라는 잡을 던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티스트럭처럼 버튼을 누르면은 AWS 사용할 코어 수를, 잡에 대한 코어 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인스턴스 타입, 그 몇 코어, 뭐 예를 들어서 1코어에 16기가의 인스턴스 선택하시게 할 수 있고요. 그 메모리 어떻게 사용하실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파일을 등록해서 서브 및 잡을 하면은 자동으로 AWS의 인스턴스 생성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온프레미스로 가져오는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알테어의 클라우드 버스팅을 통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